이번 시간에는 학부 국제경영론,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 그리고 대학원 국제경영원, 국제경영론에 관련된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해당하는 과목의 영상을 주로 보시면 되는데, 공통된 그 설명할 부분이 있고 과목별로 할당한 내용이 약간씩 다르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LMS 공지사항에다 그냥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약간 혼동스럽고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LMS 공지사항에 올리기 전에 간단한 설명들을 좀 하고 올라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영상은 이춘수 교수 TV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 2022년도 1학기 과제 설명하는 영상으로서 여기에 하나의 학부와 대학원 모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과제 좀 하기 되게 번거롭고 복잡하고 귀찮은 감이 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중간고사 시험을 안 보고 대신에 과제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배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잘 해야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수업에 이제 과제 작성을 위한 중요한 공통사항들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과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작성해서 LMS에 업로드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제 그 제출 기간을 과목마다 다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학부생은 중간고사 기간에 과제까지 제출하려면 다른 수업도 시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 마치고 한 일주일 안에 과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날짜는 특정해 갖고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확한 제출 날짜는 LMS에다가 중간고사 날짜를 보면서 과목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근데 정해진 날짜를 지나서 이제 지각 제출한다. 그러니까 자정을 넘어서 제출 기간, 그러면 한 5% 정도 감점을 받을 수 있어요. 100점 만점이면 5점 정도 감점을 받는다. 아예 제출 안 하면은 중간고사 대체 과제이기 때문에 100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제출 안 하게 되면 F 처리가 된다는 걸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과제는 참신성이 좀 있고 성실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주 그 과제 제시한 거에 흔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차별화된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의 자료를 찾는 것이 더 좋고, 최대한 과제에 대한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성실히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진 출처라든지 내용 출처라든지 출처를 잘 밝혀야 되고요. 나중에 제출할 때 학교에 옵션으로 유사도 검사 체크하는 항목 옵션이 있어요. 그 체크해 보면은 어떤 학생은 유사도가 막 70%, 80% 나오기도 하고, 하여간 50%가 넘어가면은 약간 감점이 되는데, 예를 들어 하고 다른 사람 자료 그냥 하나 그냥 갖다가 제출을 한다든지 한두 개 짜깁기 해가지고 제출하면은 표절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대한 유사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가져온 내용에 대해서는 출처를 꼭 잘 밝혀야 돼요. 이 출처 밝히는 거는 이따 예시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용뿐만 아니라 자료의 그림, 표 모두 항목별로 바로바로 그 밑에 정확한 출처를 표기해야 되고, 인터넷 자료 같은 경우에는 URL을 복사해 갖고 출처로 표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최신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10년 전 거라든지 오래된 자료를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최신 자료를 찾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팀별 과제나 조별 과제 또는 팀별 발표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물어보면은 팀별, 조별 과제나 발표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그 근래에는 시키지 않고 있고요. 처음 부임했을 때는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과제 작성에 있어서 학부나 대학원 둘 다 중요한 공통사항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 국제경영론 과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업을 하나 선정하여 국제경영 전략 또는 해외 시장 진입 전략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여 제출을 하는데 그 4차 산업에 관련된 분야로는 예를 들어 갖고 5G, 핀테크, 인공지능 AI, 메타버스, AR, VR 포함된 거 있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SNS, 그 다음에 3D, 그 다음에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러한 뭐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업 하나를 선정하셔가지고 표지를 제외하고 5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아래 한글 또는 MS 워드 프로그램 파일로 LMS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겉표지 제외하고 글씨 포인트는 11포인트, 줄간격 170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는 표를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워드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건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목 넣어주시고 그다음 본인 이름하고 학번 넣어주시고 목차나 뭐 이런 거는 간략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넘버링이라든지 이렇게 세련되게 하시고 각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각주로 이제 출처를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자료 어디서 갖고 왔다 이렇게 해서 표기를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한 5페이지 정도로 핵심 위주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예시는 꼭 뭐 스와트 분석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선정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출처를 각주 또는 본문에 이렇게 가로라든지 가로를 치고서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URL이면 URL 주소 뭐 각 항목별로 밑에 정확한 출처를 밝히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경영론은 아래 한글 또는 MS 워드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5페이지 정도 겉표지 빼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으로 학부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 과제는 우리가 이제 그 박음원, 권종욱, 오대혁 교수님의 글로벌 케이스 100에서 이 100개의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된 사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를 공부하면서 이거 최신 게 어떻게 되는지 업데이트도 하고 이 관련 자료가 너무 올드하다 이러면은 새롭게 과제를 대체를 해갖고 작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 해당 각 개인별로 할당받은 사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거나 업데이트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그 주제에 맞는 더 좋은 사례로 대체하여 제출을 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분량은 해당 사례의 기 내용 정도면 충분하다. 여러분들 제출하는 과제는 표지를 제외하고 2페이지에서 4페이지 내외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아래 한글 또는 MS 워드 프로그램으로 제출한다. 페이지 분량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할당된 케이스 번호를 가지고 그 분량만큼 그 분량 정도 2에서 4페이지 정도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활용한 자료들은 반드시 출처를 정확하게 잘 밝히는 게 중요해요. 사진, 표, 모든 출처는 정확하게 밝히고 비교적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마다 이렇게 우리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은 수강생이 79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 100에서
무작위로 꼭 할 수 있는 업데이트나 대체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제가 찾아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나는 어려운 게 배정된 것 같다라든지 나는 좀 쉬운 게 배정된 것 같다,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거를 배정하면서 나중에 평가할 때 난이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채점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가지고 좀 억울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79명인데 나중에 성적 처리할 때 우리는 이거는 절대 평가거든요, 이 과목은. 그래서 30% 학생, 79명의 30%는 27.3명이거든요. 그래서 23명 또는 24명이 A 또는 A0가 나오고요. 79명 중에 0.4%, 그러니까 40%의 학생은 31명이거든요. 그래서 31명 또는 32명이 B 플러스 또는 B0가 나오고, 나머지 학생은 C 플러스라든지 C0, F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D나 D 플러스는 안 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F 아니면은 C 플러스나 C0까지 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반올림 하면은 여기서 24명을 주게 되면 여기서 반올림 할 수가 없어요. B나 B0에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서 적절히 봐가지고 반올림을 해갖고 한다. 그러니까 대충 23명에서 4명이 A권이고요. 31명에서 32명이 B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별 할당 과제 내용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의 리스트를 과목별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 갖고 책에 사례 2번에 관련된 사례가 경제 수준의 세계와 한국과 미국이거든요. 이 사례에 대해서 업데이트 또는 내용이 좀 못 찾겠다 그러면 이거에 비슷한 주제로 새로 대체를 해갖고 여기 있는 분량만큼만 아래 한글로 또는 MS 워드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요 사례 2번을 작성해갖고 제출해야 될 학생은 이은혜 학생, 김민지 학생. 그리고 사례 6번 시장 수준의 세계화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곽희성, 배소희 학생. 그래서 이제 7, 8, 9 뭐 중간에 빠진 것도 있지만 여기 순서대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할당된 주제에 관련돼 갖고 학생들이 제출하면 돼요. 나프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다든지 해갖고 이 2명의 학생은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요 리스트는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나에 해당하는 과제를 제출해가지고 업데이트 또는 대체를 해갖고 내면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45번 사례 같은 경우는 3명이죠. 어떤 사례는 3명씩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8번 같은 경우에 사례는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가격의 표준화 사례 중에 한국 기업에 관련된 요 1번에 관련된 거는 뭐 이 두 학생이 하고요. 78번 사례 중에 외국 기업 2번에 관련된 내용만을 곽병찬, 공도현 학생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79번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국 기업 사례, 외국 기업 사례 갖고 각각의 자기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배점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심혈을 기울여 갖고 교과서에서 찾아가지고 다 배분을 했으니까 요 내용은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 학부 수업을 듣는 학생은 요거에 맞춰갖고 내 중간고사 과제 대체 사례는 이런 거다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LMS로 또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 대학원생들은 국제경영에 관련된 과제, 그러니까 대학원생이다 보니까는 논문을 제가 1인당 2개씩 정리를 해가지고 요약해갖고 제출하는 과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인당 2편씩 할당이 돼 있는 논문 리스트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번호에 관련된 논문들을 요약해서 제출하는 PPT 템플릿도 제공할 거고, 첫 페이지에 해당 논문의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는 게 중요한데, 출처는 저자명, 그 자료의 제목, 학술지,
권호, 게재 연도, 페이지 번호 이렇게 해갖고 적는 게 중요하고요. 분량 및 내용은 논문당 표지 제외하고 슬라이드, PPT 슬라이드 10개 내외로 핵심 내용과 그림 및 표 위주로 핵심을 잘 정리해서 제출할 것. 이따 이제 예시를 보여줄게요. 문체는 개조체로 하고요. 간략간략하게 쓰는 걸 개조체라고 하죠. 배정받은 난이도를 고려해야 평가함. 어떤 학생은 논문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어떤 학생은 뭐 쉬운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다 고려해 갖고 평가를 할 거고요. 이제 그 통계 논문은 과제로 제출 선정을 안 했고 대부분 다 사례 논문이거든요. 사례를 요약하는데 그 논문 하나당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내용 그 슬라이드 10개 안에 다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핵심 위주로만 10개 정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은 4월 30일 자정까지 첫 번째 하나 논문 제출 요약해서 하고 두 번째 과제는 5월 30일 자정까지 LMS에 제출하는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공지사항에 개별 할당 과제를 본인들 걸 논문하고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가지고 템플릿에 정리해서 올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들은 제가 수업 자료 이렇게 보시면은 수업 논문들 해가지고 경영대학원 해가지고 1번부터 해갖고 쭉 12번까지 본인들 할당된 번호를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1, 2번에 할당된 거 이름 하면은 요걸 차수별로 순서대로 해서 제공하면 되고요. 1대1은 학생이 좀 많아가지고 26개의 논문 수강생이 지금 13명이기 때문에 각자 2개씩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목록은 제가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영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강찬 씨부터 시작해갖고 최현진 씨까지 할당된 논문 번호를 이렇게 다 했으니까 본인의 할당된 논문을 가지고 과제를 제출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경영 컨설팅 협동 과정은 지금 수강생이 6명이니까 이승민 학생부터 시작해서 할당된 논문 11, 12번 그 다음에 90 해갖고 쭉 본인의 해당된 논문 번호를 가지고 과제를 제출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강의 자료실에 하고 과제 제출 폴더에다가 다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지사항란 강의 자료 거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과제 작성을 위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또 이제 저한테 개별적으로 또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는 여러분 해당 과목이 시청해야 될 그 분 있잖아요. 요거 동영상 내용에 분을 표기를 해가지고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보면 된다 이렇게 또 해놓을게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도 문제는 없는데 요걸 하고요. 시간이 좀 늘어져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설문했던 내용은 다른 동영상을 만들어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때 과제 성실히 잘 해갖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